저들 한 20분만 가서 드리겠습니다. 조갑재 대기자가 나와서 강연을 좀 길게 하시려고 여러분을 위해서도 강연 시간이 뭐 길게 여러분이 불편하게 생각을 했으니까 한 4시간을 끝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제 이 소위 전국 수회 강연은 거의 끝나갑니다. 청무리에는 굉장히들 모였었습니다. 부산 가고 대구 가고 하면은. 근데 왜 점점 이제 열기가 식어지는가 하면은 그때는 뭐 노무현 뭐 자살하고 전국이 소란하고 또 다 불안했으니까 김대중 씨도 살아있고 그런 때였습니다. 그러니까 이 지금 국민행동본부가 주최하는 강연회가 그런 민중의 마음속에 굉장한 곳을 있었습니다. 그러나 일단은 그런 위기가 사라지고 이제는 좀 괜찮을 것 같다. 그러니까 자연히 민심도 그렇게 흔들리는데 이제 이 순회 강연이 왜 필요한가? 또는 저 같은 사람이 아까 우리 본부장께서도 나이가 많은 분인데 이렇게 같이 다닌다고 하는 것은 물론 나를 존중하는 의미에서 하시는 말씀이지만 나는 이분들과 다니는 걸 좋아합니다. 왜냐하면 역시 서정갑 본부장 정신이 살아있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자기 자신의 편안한 것이든 이런 건 전혀 생각하지 않고 그 고생을 하면서 정말 오랜 세월 이 대한민국의 정체성을 회복하려고 애를 많이 쓰는데 정의로운 사람이에요. 이번에도 저 워싱턴 뉴욕 지역에 초대를 받아서 그 교포들이 거기 가서 며칠밖에 머물러 있지 못했던 것은 이 순회 강연 때문에 많이 돌아오긴 했지만 그 교포들이 저를 환영하는 그 광경을 전해 들을 때 정말 감격적이에요. 뭐 아까도 그런 얘기가 나왔지만 애국가 사절을 부르면서 눈물을 흘리면서 그렇게 조국을 사랑하는 거예요. 여기 사는 사람들이 오히려 희미하게 생각을 하고 이제는 노무현도 가고 김대중도 갔으니까 이제는 괜찮겠지 이런 생각 때문에 별로 호응도가 없는 것 같은 것은 처음에 시작하던 때와 차이가 많습니다. 그러나 이게 나오신 분들이 몇 분이든지 간에 아까 우리 김성욱 기자가 보여준 한국의 현실 그걸 깊이 생각해 보면 밖에 사는 이들 우리 교포들은 그런 상황을 잘 아니까 애일 걱정이거든요. 이 나라가 어떻게 되는가? 만일이 대한민국이 망하면 우리는 설 자리가 없지 않느냐? 교포들은 그렇게 생각하는데 여기 사는 사람들은 좀 편하게 생각해서 괜찮겠지. 설마 그러는 가운데 벌써 투지가 많이 가라앉았어요. 처음에는 이 노무현, 김대중 이 세력 그대로 두고는 안 된다. 이런 생각이 강하게 작용해서 부산, 대구, 부산 같은 데는 폭풍이 불고 그랬대요. 그 주최하는 장소에 그냥 시민이 꽉 차고 넘치고 그랬었습니다. 그 열기가 일단 사라진 걸 우리는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거지만 그러나 너무나도 이자 여러분이 그 영상물을 통해서 본 것 같은 조국의 현실이 그 현실인데 모르는 척하고 있고 또 무슨 법을 집행해야 할 사람들, 법을 만들어야 할 사람들, 행정을 책임지는 사람들이 또 이게 술에 술 타는 듯 물에 물 타는 듯 이러니까 지금
우리 본부장의 가슴 속에는 매우 큰 고통이 있습니다. 이게 어찌 이렇게 될까? 그럼 뭐가 나아지는 게 있어야 되는데 나아지는 게 없지 않는가? 많은 사람들이 말만 합니다. 어떻게 이 돼야 될 텐데. 그러나 국민행동본부를 이끌어온 우리 본부장과 그의 동지들은 거기다 목숨을 겁니다. 마치 저도 탈북자 중에 하나지만 이 38선을 넘어서 대한민국 땅에 오니까 그때는 아직도 나라가 조직이 되기 전이지만 남한 땅에 오니까 이건 큰일이더라고요. 왜냐하면 뭐 국론이 분열된 것뿐이 아니라 혼란스러워가지고요. 무슨 행사만 있으면 애국자는 남산에, 무슨 뭐 민족주의자는 서울운동장에 뭐 이러고 큰 행사도 전부 갈라서서 하고요. 어려운 때였습니다. 남로당은 정판사 위패 사건 그래서 돈도 가짜로 찍어내고 야단 났었어요. 그때는 서북청년단이라는 게 있었습니다. 그걸 뭐 쉽게 그 북에서 온 폭력단 아니냐 그랬지만 그 사람들은 실제로 공산당을 경험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이래는 안 된다. 그래서 저는 그때 학생 신분이기 때문에 직접 가입은 안 했지만 제 친구들이 여러 서북청년단이었습니다. 이 사람들은 북이 김일성이 하는 꼴을 보고 올라오려 했는데 남한의 현실이 이게 뭐냐? 군계에서요. 그때는 이 군정도 하지 못하고 그 군정하에 있는 경찰도 손대지 못하는 공산당 서북 청년단들이 해치웠습니다. 물론 뭐 사람을 죽이거나 그건 아니지만 그런 집에 새벽에 치고 들어가서 뭐 완전히 엎어놨습니다. 너 이래는 안 된다. 그러다가 언제부터 자리 잡았는가 하니 이승만 대통령이 정부를 조직한 48년부터 공산당의 길을 못 쓰게 됐고 지하로 스며들고 그 이전에는 대학도 매일 그래서 동맹교와 가자는 놈들 한난 무슨 뭐 등록금이 너무 많으니까 동맹 휴학하자 이런 놈들이 날뛰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거의 한 세상을요 그런 투쟁으로 살아왔습니다. 우리는 그래서 보고 왔으니까 이런 정신 나간 놈들이 어디 있냐? 몰라서 그렇죠. 물론 지령을 받고 온 놈들이야 뭐 두려운 놈 아닌 겁니까? 지령이 그렇게 떨어져 있으니까. 그 김석 기자가 보여준 것처럼 혼란을 일으키라. 하업을 하고 못 견디게 만들고 붕괴시켜라. 그런 지령을 받은 놈들이 하는 건 뻔한 거 아닙니까? 그게 뭐 이상할 것도 없어요. 그자들은. 그러나 지금 아직도 정신 못 차리고 그러던 그때에도 해방 뒤에 정부가 딱 서서 이승만 대통령이 딱 정부를 조직하고 나가니까 그러고도 뭐 김양수의 무슨 사건 뭐 별 사건 다 있었죠. 그러나 그걸 처리해 나가는 태도는 아주 완벽했습니다. 그러니까 점점 이놈들이 자취를 감추고 있다가 그런 6.25 사변이 날 때까지 지하에 숨어 있던 놈들도 있죠. 그러나 활동은 못했거든요. 문제는 대통령에게 있는 거 아닙니까? 이승만 대통령 같은 민족의 위대한 지도자가 그 시대를 맡아서 공산당은 안 돼. 그것은 그래도 지각 있는 한국인들의 공통된 의견이 있습니다. 일제 때지만 오산학교를 시작하고 오산학교를 운영하시던 남강 이승훈 선생은 민족 교육에 큰 뜻이 있으니까 오산학교에서 학생들이 만성을 일으켰다. 그러면은 교무위원회에서 어떤 선생들이 아무게 그는 퇴학시켜야 된다. 왜 그러니 아직 못됐습니다. 그러면 남강 선생이 퇴학을 시키지 말라고 말해도 좀 사나